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월, 9월 중순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플랫폼 기술들 부각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국내 증시 주도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차세대 제약바이오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체크하고 그러면서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300조 돌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0조는 거의 반도체 시장 필적할 수가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건데요. 차세대 치료제 시장으로서 이 정도의 규모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성장세겠죠. 글로벌 제약산업 전반적인 메가 트렌드에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위고비가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의 비만 치료제 시장 독점을 지금 이제 하게 됐었는데 독점이 이제 거의 끝이 났죠. 그래서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마운자로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의 지금 이제 순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나 이제 마운자로가 이렇게 위고비를 추월을 할 수가 있었던 주요 이유는 당연히 약효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위고비가 이제 한 10% 후반대가 감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한 20% 초반대까지 감량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게다가 가격까지 싸다 보니까 마운자로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차세대 비만약 개발이 치열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라이릴리처럼 위고비를 뛰어넘는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면서 바로 수조원의 매출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마운자로를 뛰어넘는 차세대 비만약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또 한 방에 수조원의 매출이 뒤바뀔 수가 있겠죠. 한 방에 시장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 지금 내년에 바로 위고비의 물질인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복제약이라고 하던가 시밀러 제조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큰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0조 비만약 시장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2030년 318조 시장 형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주도 모멘텀으로서 이 항암 신약이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 항암 신약을 넘어서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항암 신약을 제쳐두고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겠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백조 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의 대명사였었던 위고비의 독점이 미국 시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운자로가 점유율을 추월을 하게 되었죠. 지금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비만 감량 효과가 높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무리 기존 이 비만 치료제가 자리를 잡고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뛰어나거나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관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마운자로는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 쪽에서 만들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관세 효과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또 서구화된 그런 식사들을 하게 되면서 살이 엄청나게 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성인의 과체중 비율이 3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만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비만국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비만 인구가 중국 같은 경우 1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단은 인구수가 뭐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비만율도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중국의 성인 과체중 그리고 비만 비율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겠고, 이런 뭐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성인병이 어마무시하게 걸려버린다. 뭐 당뇨나 뭐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 의료 관점에서 재정 지원이 많이 투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뿌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만과의 전쟁을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체중 관리에 해의 행동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승인이 중국 쪽에서 많이 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중국의 제약사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중국 최초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출시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관리 그리고 간지방의 약효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애국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겠죠. 최근에 2010년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트럼프와 이제 붙게 되면서 미국의 뭐 어떤 뭐 애플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폰이죠.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상품들을 쓰지 않고, 최근에 테슬라 점유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급감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품을 쓰지 말고 내수 그런 이제 물품들을 쓰자. 그래서 화웨이 점유율 급증을 하고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급증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런 중국 제약사가 만든 그런 의약품이 경쟁 우위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점유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 내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마무시한 성장, 뭐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한 발 늦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뭐 미국 이런 기업들의 좀 진입이 제한이 되게 되는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정부가 바이오 산업 굴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0년대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만든 보톨리늄 톡신, 일명 보톡스죠. 이 보톡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외국산 톡신을 중국 땅에서 판매를 불허했죠. 중국이 이런 지금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지금 당했었죠. 국내 배터리가 세계 최고로 잘 나가던 뭐 2010년대 당시 때 중국에다가 배터리 그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고, 그 3년 5년 동안에 중국 배터리가 약진을 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올리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이런 막강한 소비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굴기 그리고 이제 무역 규제를 걸어버리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젤 이 부분 때문에 뭐 국내 톡신 기업들이나 뭐 미국의 톡신 기업들이 중국에게 그때 당시 때 수출을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근데 휴젤 같은 이런 한국산 고순도 톡신이 높은 기술력 그리고 싼 가격으로 중국 정부의 무역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문이 많이 나게 되면서 한국산 톡신이 끝내주더라. 중국산 톡신 대비해가지고 중국산 톡신은 특히나 저순도여가지고 얼굴에다가 사용하기 어려워요. 다른 이제 의학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얼굴에다가 정밀하게 극소 주사를 놔가지고 이런 뭐 예쁘게 만드는 주름을
핀다라고 하던가 이런 거를 중국산 톡신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톡신 밀수가 급증을 하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밀수를 하면은 세금을 못 걷잖아요. 정부가 이럴 바에는 그냥 정식 수출 허가를 해가지고 세금이나 걷자, 어차피 잘 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산 휴젤 이런 쪽에서 중국 정부에게 이제 허가 받고 매출을 굉장히 또 크게 키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하던가 가격이 싸가지고 밀수나 이런 쪽으로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식 수입 루트는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국 쪽으로 판매고를 뚫을 수가 있는 게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실적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내년에 만료가 돼요. 이게 이제 위고비의 물질이죠.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뭐 위고비도 만들고, 위고비 이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만들었었던 비만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싹센다 같은 경우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 복제약, 그러니까 레시피를 그대로 똑같이 만든 제네릭이라고 하던가 복제약이죠. 아니면은 비슷하게 원천 기술 좀 가미를 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시밀러까지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는 완전 레시피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원래 기업인 뭐 위고비 만든 노보노스크 이쪽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 가지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제네릭 같은 경우는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시밀러 대비해 가지고 낮아져요.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겠고 지금 그러면서 임상 통과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값싼 제네릭이나 시밀러 쪽으로 침투는 막을 수가 없겠다.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특허 만료가 내년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비만약 쪽에서 이제 뭐 위고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삭센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제네릭 선두권 기업 같은 경우는 2026년, 2027년 정도 출시가 될 것이고 2028년 정도까지만 국내 기업이 허가만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게임 체인저로서 차세대 비만약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한 30%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거는 뭐 한 130kg, 뭐 한 150kg 이렇게 되는 어마무시한 초고도 비만이 아닌 이상 30%의 감량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확장이 약효로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 확장이나 점유율 확대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가격이 있다. 이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특허 만료에 따른 복제약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 지금부터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임상들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가 단기적으로 높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해당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바이오 뷰티 전문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보노디스크 삭센다 제네릭 개발했고요. 그리고 위고비 패치제로서 바이오 베터를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체 2중, 3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겠고 바이오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가지고 글로벌 수출 준비,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수출 준비가 완료가 되고 있다. 현재 회사 입장에서 2030년까지 매출 1조, 영업이익 5천억 달성을 목표로서 지금 이제 올해 매출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0당 제약입니다. 노브노디스크의 리벨서스 제네릭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센다 이전에 비만 치료제가 아닌 당뇨 치료제겠죠. 동등성 시험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자체 보유를 한 경구용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제형 특허를 회피를 해가지고 삭센다나 위고비 먹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조기 상업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글로벌 첫 경구용 GLP 개량신약 바이오베터를 개발해가지고 게임 체인저로서의 등극을 자신하고 있겠다. 해당 부분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100% 무료로 단타방 실시간으로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LK삼양 이제 최근에 국가정보자원 이쪽 화재 나타나게 되면서 배터리 화재 지금 이쪽으로 이제 부각받게 되면서 한 2, 3일 만에 30-40% 정도 급등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너무 많은 돈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찍어서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가본 아침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당일 실시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맨 아래 설명칸에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고요.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